충북에서만 하루 사이 7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도 오는 20일까지 2주일 더 연장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일회용품 사용이 늘고 있는 가운데 환경을 위해 자발적으로 일회용품 줄이기에 나서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중단됐던 충북선 충주제천 구간 열차 운행이 다음 주부터 재개됩니다. 완전 정상화까지는 10개월 정도 더 걸릴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또다시 충북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무더기로 발생했습니다. 청주와 음성에서 나왔는데 청주 주간보호시설 등 기존 확진자 대량 발생 지역을 통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도 2주 연장됐습니다. 이채영 기자입니다. 어젯밤부터 충북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7명입니다. 태국 등지에서 온 해외 입국자들과 국내 감염 환자 4명입니다. 지난주 주말 11명의 연쇄 확진 이후 청주와 음성에서 일주일 새 또 쏟아진 겁니다. 국내 발생 환자들은 대부분 기존 집단 발생 지역을 통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음성에서는 해외 입국자 3명과 60대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이 60대는 앞서 확진된 충남 청양 김치공장 직원의 배우자로 음성에 직장이 있습니다. 공장에 38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24명은 음성으로 나왔고 14명에 대해서는 청주에서도 5, 60대 3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 환자가 15명 이상 나온 대구 동충하초 설명회를 방문한 60대와 인천 확진 환자와 접촉해 감염된 식당 주인의 배우자, 여기에 청주 주간보호센터에서도 직원 1명이 또 추가됐습니다. 충북 지역 확진 환자는 이제 14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의 사업장 및 방문 판매, 밀폐, 밀접한 집합 장소 또는 소모임으로 지역 내 N차 감염도 지속해서 경계해야 하는 위기 상황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해제를 앞두고 확산세가 꺾이지 않자 정부는 결국 오는 20일까지 2주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신규 환자 수가 뚜렷하게 감소할 때까지는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종교시설 비대면 모임 강력 권고, 실내 50인 이상 집합 금지는 물론 PC방과 클럽 등 고위험 시설 12종도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진짜 심각하고 여기 문 닫은 데도 많거든요. 근데 저희도 이렇게 나가면은 며칠을 쉬어야 될까? 추석 명절 민족 대이동이 가능할지 판가름할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앞으로의 2주. 누가 걸린지를 잘 모르니까 대수했으면 이제 거리를 두고 가까이 안 가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리고 또 강력하게 하는 것도 맞다고 봐요. 충청북도는 불편하더라도 이번 주말 역시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집에 머물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당직자의 확진 판정으로 자가격리에 들어갔던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충주가 지역구인 이종배 의원은 어제 확진 환자와 밀접 접촉한 의장실 근무자들과 함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고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종배 의장과 접촉해 검사를 받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음성 판정을 받아 국회 운영 중단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비대면으로 물건을 받을 수 있는 배달과 배송 이용이 늘고 있죠. 비교적 안심이 된다지만 한 번 시킬 때마다 나오는 일회용품 양이 너무 많다는 생각도 해보셨을 텐데요. 이때 줄일 수 있는 건 최대한 줄여보자며 자발적으로 자원 순환에 나선 기업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괴산의 한 공장.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도시락용 조미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건 다른 제품과 달리 김을 담는 플라스틱 받침이 없다는 것. 얇고 잘 부서지는 김 특성상 받침이 있어야 불량률이 적지만 과감히 뺐습니다. 저희 생산 공정을 보시면 플라스틱 받침이 전혀 없이 김이 절단되고 포장되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저희한테 최적화된 기계를 설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보이는 크기가 작아지고 소비자가 불편할 수 있다는 위험 부담은 물론 사업을 시작한 지 2년 만에 억대의 비용을 들여 설비까지 교체해야 했지만 환경 문제를 피할 수 없다는 생각 하나로 밀어붙였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지금까지 절감한 플라스틱 양만 23톤. 개수로는 680만 개가 넘는데 우려와 달리 반응이 좋아 매출 또한 크게 늘었습니다. 기업의 사명이라는 것은 사회적 책임을 함께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혁신을 하려면은 그 시대가 가장 필요로 하는 문제를 빠르게 개선을 하는 게. 전남의 한 수산물 가공업체도 플라스틱과 비닐 대신 진공 포장으로 바꾸며 8개월 만에 6.5톤을 줄였고 대표 포장 배달업계 또한 일회용기 사용을 줄이겠다고 선언하는 등 기업체의 자발적인 노력은 잇따르고 있습니다. 다회용기에다 사용을 하고 그걸 가져와가지고 세척을 해서 다시 식당에 갖다 주는 사업이라든가 그런 걸 좀 해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지원 같은 것도 이제 들어는 가야 되겠죠. 이대로는 안 된다는 위기감 속에 뛰어드는 자원순환. 올해 상반기 하루 평균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이상 늘어나 800톤을 넘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선로 유실 등의 큰 피해를 입었던 충북선 충주 제천 구간이 다음 주부터 운행을 재개합니다. 충주 삼탄역과 인등터널 일원에서 한 달 넘게 임시 복구 작업을 벌인 코레일은 월요일인 7일 첫 차부터 대전에서 출발해 청주와 충주를 거쳐 제천을 잇는 충북선 모든 열차의 운행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완전 정상화까지는 10개월 정도가 더 필요해 당분간 충주 제천 구간에서는 서행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충북도의회가 지난달 용담댐과 대청댐 방류로 인한 피해 지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아무리 기습폭우였다고 하더라도 평상시 댐 수위 조절 문제와 홍수기 방류량 검토가 늦어져 피해를 자초했다면서 댐 방류 피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해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건의안은 오는 16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청와대와 국회,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괴산에서 카약을 타다 실종된 50대가 하루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괴산소방서는 오늘 오전 6시 20분쯤 괴산군 연풍면 쌍천에서 어제 오후 카약을 타다 실종된 57살 남성이 숨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해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이 발견된 곳은 사고 발생 지점에서 6.5km 정도 떨어진 지점으로 발견 당시 구명조끼와 헬멧을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재 휴정 상황을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당초 이번 주까지 휴정기에 준해 재판을 연기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을 2주 더 연기하거나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또 청사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시차 출퇴근제를 적극 활용하고 주 2회까지 휴가 사용도 권장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7년 만에 법적 지위를 회복한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충청권 4개 지부가 고용노동부에 법외 노조 처분 직권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대법원이 행정조치의 위법성을 인정한 만큼 파기환송심을 기다리지 말고 직권으로 노조 아님 통보 조치를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외 노조 처분 후속 조치로 진행된 해직자 복직과 단체 교섭 재개 등을 교육부와 충청권 교육감에 요구했습니다. 코레일이 제천에 있는 충북본부와 대전 충남본부의 통합을 발표한 가운데 지역 내 반대 여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시민들로 구성된 제천발전위원회는 오늘 집회를 열어 통합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분산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범시민 반대 운동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통합되더라도 충북 지역 관리단을 제천에 두고 차량 사업소 등의 인력 대부분은 남는다며 이전 인원은 수십 명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년 넘게 흉물로 방치됐던 충주시 동량면의 옛 한국코타 콘도가 공매 처분됩니다. 충주시는 10억 원이 넘는 체납 지방세 징수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했다며 다음 달 19일 1차 입찰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공매 대상은 옛 한국코타법인이 공유 지분을 가진 건물 4층에서 19층 사이 232개 객실로 예정가는 29억 5,400만 원입니다. 옛 한국코타 콘도는 지난 1992년 문을 연 이후 법인 부도와 폐쇄를 거쳐 지금은 골조만 남아 있습니다. 충북도 내 시군들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 용역이 추진됩니다. 충청북도는 오늘 시군 특화 산업 선정을 위한 연구 용역 보고회를 열고 청주를 비롯한 11개 시군의 산업 정보와 자원, 성장 가능성을 토대로 지역별 특화 산업 발굴을 위한 연구 용역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용역에는 또 지역별 특화 산업 육성 전략과 권역별 연계 방안, 충청북도의 지원 전략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영화 킬링필드로 잘 알려진 캄보디아의 투올슬랭 대학상 박물관이 유네스코 직지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청주시는 캄보디아 크메르 정권 시절 반체제 인사들의 학살 관련 기록 75만 장을 보존하고 디지털 자료 50만 장을 전 세계에 제공한 투올슬랭 대학살 박물관을 제8회 유네스코 직지상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연장됨에 따라 시상식을 취소하고 오는 10일 수상기관에 상장과 상금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충청북도 향토음식 경연대회가 취소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최근 코로나19의 전국적인 재확산과 가을철 대유행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다수의 참가자와 관람객이 몰리고 미리 시군 예선도 치러야 하는 대회를 올해는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